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뉴스는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인데요. 이제는 TV보다 핸드폰으로, 공중파 방송보다 포털이나 유튜브로 더 많은 뉴스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뉴스하면 떠오르는 것은 TV의 뉴스인데요. 정말 합성 같은 사람들이 진행했던 뉴스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합성하여 가짜 뉴스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 뉴스는 진짜인 것처럼 굉장히 많이 퍼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재미삼아 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전설의 박대기 기자와 PC방에 전원을 내렸던 기자도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었고 이런 초대형 오보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엔 합성 같지만 진짜로 존재했던 공중파 TV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비 오는 날은 소시지 빵입니다. 2013년 10월에는 가을이지만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는데요. 특히나 10월 8일은 태풍 다나스가 남해안에 근접하면서 해일 피해 등의 비상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강풍으로 항공기도 무더기 결항하고 초속 35m의 굉장히 센 바람이 불었으며 제주는 태풍이 휩쓸고 가서 담벼락이 무너질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이런 뉴스 꼭지들을 하나씩 보도하더니 뜬금없이 비 오는 날에는 소세지빵이라는 타이틀의 뉴스가 나옵니다. 날씨에 따른 소비자 구매 심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빵집에서는 비 오는 날엔 소시지빵, 쨍쨍한 날에는 샌드위치가 잘 팔린다고 보도합니다. 실제로 한 고객이 인터뷰로 비가 와서 샌드위치보다는 소세지빵이 좋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샌드위치 지수라는 지수는 비가 많이 오는 날 높아진다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날씨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제품들이 달라지는 건 맞을 텐데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날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발주를 넣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태풍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 때 이런 뉴스를 내보내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경제 채널도 아닌 한 지상파 방송국의 메인 뉴스에 이런 꼭지를 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이 뉴스는 타이틀 그대로 뉴스투데이에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비슷하게 2017년에는 KBS에서 붕어빵 제친 군고구마 겨울간식 1위라는 제목의 뉴스도 나오는데요. 성인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군고구마가 1위라는 짤막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고구마가 요즘 인기가 많아서 고구마 피자, 고구마 감자탕 등 고구마 요리가 많아진다는 내용이 주였고 고구마가 몸에 좋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도 나오는 그냥 고구마 찬양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윷놀이 뭐 나오는 비법 있다입니다. 2015년 설에 나온 뉴스인데요. 유판 위에 영웅을 만들어줄 비법을 공개한다며 뉴스가 시작합니다. 굉장히 나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처럼 뉴스가 나오는데 반원윷과 통통한 윷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계학과 교수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신빙성을 더해주는 느낌까지 주는데요. 윷을 던지느냐 굴리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올 확률이 달라진다며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하고는 굴렸을 때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며 뉴스에서 밑장 빼기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윷놀이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굴리는 걸 반칙으로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멘트를 아주 진지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진짜로 뭐 잘 나오는 비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통계적으로 확률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굴렸을 때 뭐가 좀 더 잘 나온다로 끝나는 이 뉴스는 역시 굳이 메인 뉴스에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과 함께 결국 뭐 나오는 비법도 안 알려준 낚시 기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요병 해결법입니다. 월요병은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텐데요. 스폰지밥이 아닌 이상해야 주말 내내 집에서 놀다가 출근하려면 누구든지 싫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학교 가긴 싫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데 연합뉴스에서는 일요일 오후 엄습하는 월요병 해결 방법은? 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합니다. 약 8분가량 꽤나 길고 디테일하게 이를 설명하는데요. 경제부의 한 기자는 월요병이 스트레스성 두통이나 복통, 우울증을 유발한다며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는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월요병이 급증한다는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보상심리로 주말에 최대한 놀려고 하는 게 월요병의 발생 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나오는 솔루션이 생각을 바꾸어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월요병이 극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에 잠깐 출근해서 일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까지 하는데요. 아무도 없을 때 출근해서 월요일의 업무를 한두 시간 하라는 아주 디테일한 행동 지침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기대하는 약속을 주중에 잡는다든지
일요일에 늦잠 자지 않기 같은 해결법을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월요병 극복 방법이라고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퇴사나 같은 부서 CC 외엔 사실 그 어떤 것도 월요병을 해결해 주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요일에 잠깐 출근하는 건 정말 살 빼기 위해 일단 살을 찌우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네요. 다음은 알통 굵기가 정치 신념을 좌우한다입니다. 2013년의 뉴스데스크 뉴스인데요. 보수와 진보의 체질이 따로 있나? 라는 물음으로 뉴스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알통 굵기가 정치 신념을 좌우한다고 보도하는데요. 12년간 헬스를 해온 한 남성의 알통 두께와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사무직 남성의 알통 두께를 재본 후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은 과도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안 한 남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인터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근거 논문도 함께 소개하는데요.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한 논문이었습니다. 미국과 덴마크의 한 연구팀이 미국, 아르헨티나, 덴마크의 약 1,500명을 설문조사했더니 알통이 굵으면 경제적 형편에 유리한 이념을 선택했고 알통이 가느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데요. 심지어 여성은 알통 굵기와 신념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도까지 합니다. 논문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해석하자면 진짜 근육질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근육이 적을수록 자기 주장이 약하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이를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갈라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보수라도 자기 주장이 약할 수도 있고 진보라도 자기 주장이 강할 수도 있는 건데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논문을 끌어들여 보수는 근육, 진보는 마른 사람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전자에 따라서 정치 성향이 나온다는 꼭지를 바로 함께 보도하는데요. 사는 환경이 달라도 일란성 쌍둥이라면 정치 성향이 거의 같다며 DRD4라는 유전자가 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유명해져서 패러디도 많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보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운동권이 많은 이유가 운동을 많이 해서라는 우스갯소리도 유행했으며 졸라맨이 진보의 수호성이라는 등 별의별 드립들이 창궐했습니다. 비슷하게 미 타임즈에서 고양이를 좋아하면 진보, 개를 좋아하면 보수라는 내용이 나와서 한국에도 번역되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독자 20만 명에게 퀴즈를 내고 마지막에 정치 성향을 물어봐서 나온 통계라고 하는데요. 익스플로러를 쓰면 보수, 크롬을 쓰면 진보, 액션 영화를 좋아하면 보수, 다큐를 좋아하면 진보 등 나름 재밌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2015년에 MBC 뉴스에서는 안동 제사상에 왜 문어를 올리냐며 질문을 했는데 한 전문가는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가 선비가 글을 쓰는 붓과 관계가 있어서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뉴스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열심히 발로 뛰는 기자분들의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